오프닝벨 라이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명박창렬 시즌2 박가영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박자가 안 들어가면 안 모시거든요. 네, 기대하셨던 분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스페셜 MC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뭐 이렇게 좋을 때 또 네. 오셔가지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섭외 연락 받았을 때는 살짝 긴장을 했어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이럴 때 가면 박가영 와서 망했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다행히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네. 조금 살아나서 아니 그래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오프닝 벨에 박씨 얘기했을 때 박재영 네. 차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맞아요. 누나가 나오니까 그나마 다 좋아할 겁니다. 네, 자. 재영 차장님보다는 나으시죠, 여러분? 그럼요. 네. 훨씬 낫죠. 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새로운 멤버 네네. 잘 해주시기 웰컴.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새롭다기에는 좀 뵀던 그 얼굴이라서 네, 그렇죠. 좀 식상한 얼굴이긴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 아침에 왜 안 나오셨어요? 한참 찾았는데. 얘기했잖아, 주말에. 네? 주말에. 돈이 장땡이야. 돈? 아, 딴 데서 뭐 더 많이 받고 어디 가셨어요? 잠깐 좀 와보세요. 나 없이. 제가 김장훈 본부장님 코멘트를 네. 제가 PPT로 잘 설명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55,000원에서 57,000원 1차 반등에서 큰 공방이 있을 것이다. 아유, 그럼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보면 다 그 정도 볼 수 있지. 뭐. 아니에요. 오늘 딴 방송 갔는데 1차 목표가 7만 원 나왔어요. 2차 목표가 10만 원 네, 나왔고. 좋을 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57,000원, 58,000원 여기서 삼성 지금 완전 그냥 개판이다. 너. 그래서 여기 이상 오를 수가 없다. 기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 뒤에 한마디도 안 했거든. 내가 그런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내가 보낸 거를 제 의욕. 제 의욕이. 아, 의욕이 들어가. 보낸 거를 세 시간 페이지 있으면 다 읽었는데 아, 들고 오셨네요. 필요하면 나중에 가져가서. 증거 자료까지. 네.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했어요. 얼추 그런 뉘앙스 맞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요? 여기 그렇지 않아. 써 있는데 6만 원 이상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한 57,000원 정도 가면은 이게 실현하거나 아니면 우리 앵커님처럼 그러니까 이익 실현 하여튼 비중 줄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 번에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오늘 시장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삼성이 뭔가 반전을 꾀하는 것 같았는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 힘이 달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수급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좀 외국인도 담아주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좀 들어와주고 선물도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콘덴고를 만들어주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선물에서 5,600억 정도가 들어와줘서 수급적인 연속성이 좀 생길까라는 기대 정도 하게 해준 건 좀 고마운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선물은 작년부터 이 패턴이죠. 뭐 마이너스 5조에서 마이너스 2조, 마이너스 2조에서 0조, 0조에서 2조, 2조에서 5조 이렇게 좀 밴드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실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플러스 2조에서 마이너스 2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밴드를 벗어나게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장중수급에서도 삼성전자의 매수가 초반에는 들어오다가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있는지 막판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공방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가 팔았다고 제목을 다니까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배신자가 있습니까? 다 팔았어요. 비중을 줄인 거예요. 싹 다 팔았나요? 녹화만 해도 돼요. 녹화. 그 녹화만. 개인적인 건데 뭐. 아니 근데 명앵커가 팔면 호재예요. 빨리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팔면 들어가려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요. 무릎매도 신호 나왔다고.
참나. 어쩌다 이렇게 인간 지표가 됐어.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닌데. 그 정도 아니야. 없네. 포스코 인터도 많이 올랐잖아요. 포스코 인터. 포스코인터 마이너스 20%예요. 오늘 많이 올랐던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금요일도 오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절대적 그 전에가 가치니까. 많이 올랐어. 포인터 아니에요. 포스코인터. 많이 올랐어. 아니었어? 4.7% 올랐잖아요. 어제는 떨어졌고 그저께는 떨어졌고 마이너스 6%인데. 참 간이 부었구만. 4.7%가 얼마나 아니 올랐는데? 3전만도 못하네. 3조 얼마나? K 대 3전 막 7% 7% 오늘. 이렇게 올랐잖아요. 오늘 몇 프로 올랐어? 오늘 오늘 5%. 5%. 아, 장도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삼자한테 뒤졌네? 예? 삼자한테 뒤졌네? 네. 아,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요. 그럴 때도 있지 뭐. 이거는 뭐 시장도 못 따라가는. 에이 이거는. 어쨌든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금 보유 물량은 한 55% 정도 됩니다. 오. 45% 정도 한 플러스 잘했어요. 6%에서 잘했어요. 매도하고 나머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무 수익금 생겼으니까 그럼 커피. 커피? 쏘시나요? 에이 커피 한번 해야지. 아니 하필이면 저기 내 결혼 자금으로 내가 투자해, 내가 리스크 걸어, 내가 커피 쏴. 난 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김밥이라도. 유니세프요? 김밥이라도. 김밥이라도 알겠습니다. 커피 쏠게요. 커피. 와.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했으니까 네. 오늘 방송 다시 보기 그 3프로 머니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 이제 몇 개 써야 되지? 5개. 5개. 다섯 개면 아, 다섯 개. 50개인 줄 알았는데. 50개? 다섯 개. 10분 열 분.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래. 댓글 다시는 분들은 드시고 힘내시라고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드시고 그래도 제가 뭐 많이는 못 해드려도 드릴 테니까. 근데 꼭 이렇게 쏘라 그러고 댓글 남기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남겨. 그 지난번에 저희 바이든 해리스 트럼프 때도 맞아요. 뭐 없어.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안 썼어요. 어쨌든 10개 쏠 테니까 제가 쏜다 그러면 또 득달같이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다시 보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10분께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종료 2분 전인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까지의 동시효과 상황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래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5.6% 오늘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뭐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3.93%. 뭐 이거 필반을 반영을 해보면 그래도 좀 무난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쪽에서도 약간의 좀 변동성이 그냥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판에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동시효과 들어갈 때가 플러스 1.99%가 코스피 지수였는데 예상가가 플러스 1.76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또 수급적으로 동시효과 때 조금 던지는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빠졌는지 열심히 요거 이제 스크린샷 막 찍어 놓으셔가지고 어디서 바뀌었는지 빨리 체크를 하시는 게 다음 거래일에 이제 종가 베팅이랑 다음날 뭐 시초에 거래하시는 분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좀 확실히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이렇게 코스피에서 상위 종목에서 이 정도로 막 올랐는데 외국인 매수가 없었다라는 게 참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그쵸. 막판에 돌아서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선물 이제 막판에 패대기 쳐서 이제 차익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만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초반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점심 때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기준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삼성전자 매도 얼마나 잡혀요?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는 한 10만 주? 19만 주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130만 주 동시효과 걸리고 있고요. 호가는 변동 없습니다. 56,500원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히려 호가가 지금 하나 올라가네요. 그래서 140만 주 종가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10초 남았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라서 끝날 확률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기대를 해보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틀 연속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다 올라버리니까 추가로 더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물량을 추가로 더 매수를 했거든요. 샀다고요? 네. 오.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나요? 네, 평단에 따라서 다른데 네. 만약에 이제 5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윗단의 평단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5만 9천 원대 이하이신 분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5만 9천 원 이상인 분들은 뭐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 장 초반부터는 해볼 만하지 않았나 라는 괜찮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장 종료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셨고요. 전효민님, 최용선님, 그리고 탈감님, 주식천재님 아이디 좋습니다. 또 경인로 662님께서 주소를 아이디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주소? 쭌쭌님, 윤상빈님, 쭌이님, 대박양봉님, 솔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을 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 한번 볼까요? 지수가 좀 들어와야 되나요? 네. 시간이 필요하면은 제가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좀 질문 좀. 아침에 좀 뭐 다른 데 가셨으니까 한번. 아침에 못 물어본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거의 코난에 빙의를 해서 외국인들의 선취매에 대해서 코난 해핑이? 탐정, 아, 소년 탐정. 탐정. 외국인들은 과연 네네. 공시가 5시 50분에 나고 이사회가 4시 30분에 열리는 네네. 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10조짜리를 어떻게 알고 오전에 매수를 했을까? 우리만 외국인만 매수했나요?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기관도 매수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10% 기관도 매수했으니까 누가 알았냐 몰랐냐는 그런 뭐 함부로 스페큘레이션 할 수 없지만 네. 그렇게 처음부터 오른 거는 그렇게 아까도 부모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합리적인 의심이 사람들이 제기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네. 굳이 더 이젠 장 이틀 동안 올랐는데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14일 목요일 날 여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한번 거의 보여주세요. 비슷하게 썼던 건데. 하면 네. 14일요? 네, 14일. 그 목요일이죠. 아, 회사에서도 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죠. 오. 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편이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도 있잖아. 여야의 빅들. 말 같은 소리야? 저것도 나오겠네. 저것 그러면. 그렇네. 알겠어요.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때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제 혼자 생각일까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업계에 물을 물고 있으면 저도 뭐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왔다 갔다 했어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딱 했어.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막 했는데 그날 주가가 49,900원 딱 내려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결정했겠죠. 야, 빨리 이사회 소집해. 그래서 목요일 날 하기로 한 거잖아요. 목요일 날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건 자체는 나는 뭐라. 금요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하기로 목요일 날 종가 보고 했겠지. 아니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큰일 났다 싶어갖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흘러나갔으면은 이런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 아침에 처음부터 올라간다 이거지. 그렇죠? 의심할 수 있지.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액션이 나오겠까라는 합리적. 이사회가 소집한다는 자체가 리킹이 안 됐을까? 사회이사도 있고 여러 이사도 있는데 나는 그건 의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 이 삼성전자를 들딱 보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상상을 했으면은 그쵸? 저한테 이런 일을 같이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게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빨간색. 오케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보노님한테 시황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삼전 소식을 먼저 듣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633억 매도. 기관도 308억 매도. 개인만 삼성전자를 1810억 원 매수. 네. 개인 돈 많다 진짜. 삼성전자. 여기 돈 들어가 있겠네요.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1810억에. 네. 알겠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시황을 한번 쭉 들어볼까요? 네.
동시효과에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200원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코스피는 246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 2%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0.6%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에 700선 아직 회복은 못했고요. 거래대금은 좀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매도 매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거기에 따라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대까지 떨어졌었던 코스닥 수급이 어쨌든 7조까지 늘어났고, 뭐 거래대금 코스피도 뭐 8조 막 이렇게 하던 게 10조 단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좀 압도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617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수 284 종목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종목수의 괴리가 커지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1017 종목 코스닥에서 상승을 했고, 하락은 뭐 600 종목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한 게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밀렸고 필반이 3%대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지수 방어를 했고요. 이게 오늘 하이닉스만 빠진 게 아니에요. 오늘 소부장 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오테크닉스 보시면 12% 빠졌죠. 테크윙 테크윙. 마이너스 11% 빠졌죠. PSK 홀딩스 마이너스 9% 빠졌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은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삼전이 디펜스 해주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치면은 삼전이 원래는 플러스 한 8, 9%는 갔을 건데 그 필반 반영해서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주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반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5천 한 3, 400까지 갔었던 게 지금 5천도 깨지고 4,800대이니까 좀 요게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구두 개입 이슈가 있었고요. 일단 엔달러도 156인데 얘네도 구두 개입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달러가 조금은 이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급은 2,500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니케이나 이런 쪽은 안 좋았는데 미니 나스닥 S&P 선물이 그래도 플러스로 좀 넘어서면서 약간의 좀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데이마켓에서는 테슬라가 매우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섹터맵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테슬라의 독주가 유지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상당히 테슬라에게 우호적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트럼프 발 그리고 테슬라 발 영향의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차가 5% 가고 자동차. 삼전 6%, LG에서는 3% 가는데 나머지 또 저기 중소형주는 그냥 지지부진하고 그렇다면은 뭐 어디 갈아타야 되나, 혹은 뭐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시그널이 있나, 이런 거가 잘 모르겠어서. 어떤 시그널로 꼭 대형주가 이렇게 가고 아까 소부장 전반적인 거 봤을 때는 좀 떨어지고 많이 예. 그렇게 해서 코스닥은 또 지지부진하고. 많이 떨어졌어야 돼요. 왜냐면 필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미국장에서 수혜 업종들은 살아남은 거고요. 피해 업종들은 좀 같이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 굵직한 게 두 개의 이슈가 있었던 게, 사실 이거는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인데 에너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보건부 장관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는 보건부 장관이 백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좀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석유화학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쪽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뭐 셰일가스 관련된 뭐 SH 에너지 화학 같은 거 급등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가 다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자동차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었는데 소매 판매를 뜯어보시면 자동차 판매액이 높아졌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 빼고는
미국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럼 플러스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런 것들이 다 곁들여서 좋아졌고요. 또 이제 이 지금 시즌이면은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부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해버리니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좋았던 자동차에 조금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서 오늘 빠진 쪽들 보시면 바이오 쪽은 아까 그 부분 때문에 명확하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 차익이 나온 쪽들도 있고요. 특히나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바이오는 뭐 이 미국장에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오나 테크윙이나 PSK 홀딩스나 뭐 파크 시스템즈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필반 빠지니까 같이 반도체 쪽에서는 얻어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제목처럼 삼성의 반전은 하루짜리 불꽃놀이.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유의미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삼성전자하고 다른 거 분리해야죠. 분리해서 봐요. 네. 그건 삼성전자는 그 아까 제가 상상한 거죠. 긍정적이 발생했잖아요. 네. 다행스럽고 긍정적으로. 그건데 그게 다른 업체, 다른 종목까지 아주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이냐 주식시장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산다면은 근데 외국인은 삼성을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뭐 기관이 샀는지 기관도 팔았어요? 그러면 기관도 팔았어요. 그럼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동차하고 아까 저 뭐지 그 제약바이오는 미국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로 저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내려가는 거고 자동차는 올라가는 거. 최소한 오늘은 그렇게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뭐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뭐 하나 더 하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2% 올랐으면 굉장히 잘한 거다. 이게 서스테이너블 할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바텀은 다행스럽게 이제 더 저번에 얘기한 것도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위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삼성전자 같이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오늘 시장의 결론적인 유의미한 해석은 바닥을 다진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은 이제 다졌죠. 네. 그거 80만 주씩, 하루에 80만 주씩 3개월 동안 사는 거고, 그 3개월이 실적적으로는 가장 위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 바닥을 지지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거하고 외국인이 파느냐 안 파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외국인이 안 사주면은 또 크게 오르기는 바닥을 지졌다는 게 49,900원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안 간다. 제가 all I can say is 49,900원은 다시 빨리 보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안 와야죠. 안 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안 온다. 그거에 베팅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해서 이 주가가 어떻게 빨리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느냐는 것은 아까 제가 없을 때 얘기했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연속으로 한 사가주가 1,000만 주 정도 사야지 자세가 잡히는데 네. 그게 8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단 지금이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주기는 아직은 부족하니 삼성전자가 뭐 조직을 확 바꾼다든지 진짜 아니면 뭐 콜이 난다든지 이래야지 이제 외국인이 의미 있게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들어온 거는 아까 금요일 날 들어온 건 뭐라 그랬죠? 아까 선취매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네. 그거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또 미국이 또 반도체가 아까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경계감도 있을 거라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만 가지고도 안 들어오기 결정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며칠은 더 봐야 되고 특히나 오늘 하이닉스가 안 들어왔으면 하이닉스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팔았으면은 특히나 미국장의 그 불안한 요인 아까 뭐 블랙웰의 무슨 또 잡음 같은 거 예. 그것도 엔비디아가 목요일 날 나오니까 실적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심장도 섞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만 갖고 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윤상빈 형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대로템하고 KTNG 둘 다 락. 오늘 최악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KTNG? 성킴님께서도 2,000원 또 보내주시고 JYP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는 또 박가영 아나운서 반갑다는 의견들이 다른 데서 굉장히 또 많이 보셨을 테니까 노빠꾸 탁재훈이 한 100만에 나왔죠? 아직 100만 조금 안 돼서 오늘 또 보러 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봐도 돼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나요? 그럼 보러 가지 말아주세요. 네. 보고 싶으면 보세요. 네. 노빠꾸 탁재훈 우리 네. 박가영 아나운서 100만에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로님 어떻게 일정부터 갈까요? 네. 일정부터 가보면요.
네, 월요일 뭐 크게 뭐 내용 없습니다. G20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굴수비 연설 있고요. 3개월물, 6개월물 미국치 입찰. 근데 최근에 국채 수익률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 주, 다음 주 뭐 좀 단기물들이 있긴 한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20년물 국채 입찰이 어떻게 하이힐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주택 착공 건수, 그다음에 승인 건수, 판매 건수 이런 것들 나오니까 쉘터 부분이 좀 물가의 고착화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가 월마트랑 타깃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최근에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점, 연준의 발언이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은 차익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바이오라든지 기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도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변동성까지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목요일 날 좀 전격이 될 텐데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좀 힘든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좀 뒤집어질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등등 나오고 V장 바 연설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뭐 기대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일본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이슈가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 BOJ 총재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어쨌든 이 일본의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시간대가 조금 더 저는 뭐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저희는 뭐 일정 저 오프닝 벨에서 네네. 코멘트를 좀 했고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네, 엔비디아 실적이죠. 당연하죠. 김장현 본부장님도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실적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은 어디였지? 오, 쪽쪽쪽. 네, 엔비디아가 목요일 날 네. 미국 애프터마켓 그래서 우리나라 장 그쵸. 아침. 지금 실적이 지난번에 발표됐던 그러니까 8월 28일 날 발표됐던 것이 567이었죠. 567월 달에 대한 실적이 매출 300억 달러 발표됐고요.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에 발표될 것이 10월 20일, 걔네는 20일 수요일인데 이게 지금 원래 가이던스 준 게 325% 제가 기억을 320인가 325인가 가이던스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네. 시장은 330억 달러인데 좀 파지티브하게 보는 쪽은 345억 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보통 과거 보시면 요거 예측과 매출과의 차이가 항상 있었잖아요. 한 20에서 25억 불 정도가 항상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에서 25억 불 잘 나온다고 봤을 때는 한 340억에 350억 달러는 나와야지 아마 부합할 것 같아요. 실적으로는. 그러니까 3435. 35 가까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주겠죠? 가이던스는 다음 분기란 말이에요. 예, 가이던스에 대한 거는 지금 컨센서스가 한 370억 가까이인데 이것도 한 380, 90억까지 기대치가 높아져 있어요. 일부에서. 물론 안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게 보는 데 있어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가장 낮아요. 그게 평균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는 34, 35. 이건 37 최소한 38 정도 나와야지 아마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매출 사이드고 GP 마진, 그 매출 총이익률은 지난 분기에 75.3%였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분기는 75%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 분기 얼마나 방어할 수 있냐 중요하고요. 다 따라오셨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블랙웰이죠. 네. 블랙웰의 매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번 분기가 아니고 다음 분기부터인가 이번 분기부터인가 하여튼 a few billion dollars라 했거든요. 그 a few billion dollars가 얼마나 더 얘기 나오느냐. a few billion dollars는 60억, 70억 불 a few billion을 안 하죠. 한 3, 40억 불 얘기하잖아요. 실제 넘버를 얘기해 주느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또 블랙웰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 이런 게 모든 게 한 3-4가지 정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는데 일단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까다롭게 굴 소지는 있지요. 네, 거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목요일 아침 우리 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오늘 삼성그룹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네, 삼성 친구들이 아주 잘 움직였고요. 자율주행 오늘 엄청 핫했죠. 확실히 이제 테슬라 쪽에서 FSD 쪽으로 먼저 열어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열리려면은 이쪽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쪽에서도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을 테슬라가 잡아먹으면 배터리나 이런 쪽은 완전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2차 전지하고 계신다면은 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흐름 좋았고요. 그다음에 HLB 그룹주들도 이제 FDA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대거 또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주 나쁘지 않았고요. 대왕고래, 절대적 가치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올랐고요. 로봇주 좀 올랐고요. AI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조선 원전이 좀 이제 시장 안 갈 때 약간 가고 네. 그렇게 가는 느낌이던데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뭐 수주 기반으로 조선주를 보시는 거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일부 증권가에서 좀 리포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멘트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HD 그룹주들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MRO 시장이라든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쪽은 일부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RO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발 관련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수주 기반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HD 그룹주들은 저는 굉장히 무난하게 상승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 이제 변곡점 막 이렇게 위아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은 오늘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저기 신고가 같네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22만 8,500원까지. 사실은 조선보다는 약간의 방산 그런 미국발 그거에 익스포저 된 쪽이 강한 거죠. MRO 쪽? MRO 포함해서 하나오션은 조금 쉬었고. 그런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보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계속 취임 전까지는 트럼프, 머스크 이쪽이랑 연관이 있으면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행정부가 들어서도 테슬라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탑 1까지는 힘들어도 탑 3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 이거는 이전부터 어떤 조선이? 테슬라. 아, 테슬라가 1등은 못해도 시총 3위까지는 갈 것 같다. 네. 오. 그때 한번 그 얘기 있었잖아요. 테슬라 어디까지 갈 것 같아서 제가 100불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 뭐 이제 돈나무 그분은 이제 2,000불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전 그 전에 분할할 것 같아서 2,000불은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단기간에 500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00불 이상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을 더 길게 주면 더 높게 봅니다. 사실 사업적인 부분을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화로 했을 땐 제일 깡패예요. ESS 갖고 있죠. AI 네. 갖고 있죠. 위성 갖고 있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돈 다 뜯어먹죠. 깡통 팔아서 이제 점유율 늘리죠. 언론 있지. 언론 있죠. 뇌에다가 칩 심어가지고. 칩 심어가지고 이제 인간 막 조종하지. 조정하죠. 네, 뭐 거의 뭐 좋네. 스카이넷이네. 웬만한 거 다 스카이넷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좋다. 터미네이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옵티머스. 옵티머스. 네. 거기 총 달면 터미네이터예요. 술 잘 타주거든요. 총 대신 술을 타줄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속이는 거야. 끝까지 그렇게 접근해. 오케이. 채팅창에 아이디 테슬라님께서도 테슬라 2030년 2030년 시가총액 1위, 팔란티어 2030년 시가총액 7위. 미래에서 오셨나봐요. 7위까지 맞히십니까?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희 본부장님도 저기 상승 섹터 코멘트 있을까요? 네. 삼성그룹주. 별거 없습니다. 그건 어때요? 오늘 삼성그룹주가 네. 전반적으로 생명 무더기로 포함해서. 올라간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왜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회사의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이고 그쪽에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HLB도 당분간은 좀 HLB? 제약바이오 섹터 안 좋더라도 간다고 봐야 될까요? HLB. 그렇죠.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리보세라님. 가능한 상황이 돼버려서 대신에 이거는 결론이 딱 났는데 네. 이전처럼 안 좋다. 그럼 또 점하로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이런 국면으로 가면 또 뭔가 되게 될 것 같으니까 비중을 더 태우고 싶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보유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만약에 수익권에 있으시다면 그래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돈을 빼놓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잘 됐을 때만 생각을 하는데
안 됐을 때 진짜 이번에 크게 박살날 수 있거든요. 예. 이전보다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국내 바이오에서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렇게 보면 오늘 상승한 그리고 HLB도 거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지 않아요? 네. 엄청 그렇다 올랐지. 보니까 오늘 또 선택을 잘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현대차도 뭐 5% 정도 올라가고 자유주행 좋았고 이렇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뭐 항공이라든지 화장품, 소부장 오늘 많이 빠졌고 변압기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바이오가 진짜 많이 빠졌네요. 특히 알테가 7% 빠지면서 전에 45만 원 어떤 거? 고점, 그러니까 11월 초에 45만 5천 원 정도에서 조금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고점에서 10% 정도 빠졌는데. 알테오젠이랑 리가켄 바이오는 본업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금리나 기조가 꺾였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급 부담이 일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 차익은 나올 수 있으니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뭐 이제 눌림 매수 말씀드렸다고 바로 거치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타이밍을 보시고 좀 분할로 이렇게 한 주 정도 정찰병 보셔가지고 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수급적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빠르게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펀더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알테오젠이 진행을 하고 있는 SC 쪽이나 뭐 추가적으로 붙었던 에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리가켄 같은 경우도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만 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이오, 항공기, 화장품, 반도체, 소부장, 변압기. 김장근 본부장님 반도체 소부장이랑 삼성전자의 상승이랑 따로 노는 건 네. 역시나 반도체 업황은 지금 뭐 자신감을 못 삼성전자 얻었다. 올랐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기관도 소부장도 그렇고 미국의 반도체 이슈가 커요. 그 돌리려면은 이제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그거가 잘 나와야 돼요. 네. 모든 면에서 in every sense. 안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찌라시 두 분 다 아실 거예요. 찌라시 돌았던 게 이제 롯데그룹 롯데그룹. 재무 네. 유동성 위기. 네. 네. 맞아요. 오늘 롯데그룹 주가 일제히 또 급락했고, 한 2시쯤에 유동성 위기 루머 사실 무근이다 라면서 공식적인 반박을 내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쯤에 진짜 잠깐 한 1% 반등하다가 내리 꽂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오늘 10% 넘게 빠져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롯데 쇼핑도 6.6%, 롯데 지주도 6.6% 같이 빠졌는데 요 롯데그룹주의 유동성 위기 뭐 요런 거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을까요, 보노님? 일단은 글쎄요. 조금 주가 반응이 요즘에 매서운 거는 네. 요즘에 이제 지라시로 돌았던 것들이 대부분 좀 사실이었던 그렇죠. 게 많죠. 특히나 좀 큰 타격이었던 게 이수페타시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냉정한 게 일단은 겁이 나니까 선제적인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시가 찐이냐 아니냐는 결국에는 또 시간을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수도 아니라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사실 무근이라 그랬어. 네,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B도 사실 그때 유증할 때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계열사 통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찐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 기조가 약간 지라시로 돌았던 게 거의 9할 이상은 타율이 굉장히 높죠. 9할 이상은 찐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빠르게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목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면 되돌림 나올 때 잽싸게 이제 올라타가지고 날다람쥐처럼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이상이랑 그거랑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일반 투자자분들
분들이 그게 가능할지는 뭐 좀 회의적인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프닝 벨 때 우리가 상법 개정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네.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한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3일 동안 18% 급락합니다. 그래서 한투 연구원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찌라시들이 주로 좀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부도는 아닌 것 같아요. 롯데그룹 돈 많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시작이 텔레그램의 하나의 글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보가 요즘에 하나가 똥 딱 터지면 이제 받기 해가지고 막 슉슉슉 돌아요. 그래서 하나가 도는데 1분이 안 겁니다. 안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뭐 이런 쪽에도 뭔가 이제 여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가 너무 빨리 돌고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롯데그룹은 빚이 없고 땅이 많잖아요. 신격호 회장부터가 빚 내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니까 땅을 많이 사두고 그다음 빚을 많이 안 내자 이런 체질이었는데 역시 땅 부자들 재벌들 그리고 현금 많이 없잖아요. 홍라이도 뭐 이사연도 이번에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이제 땅 팔아야 될 만큼 유동성 측면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다. 요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코멘트 있으세요? 그래서 안 보면 되죠. 그런 주식을 처음부터. 괜히. 근데 이런 게 이슈가 나오면 레고랜드도 그렇고 그때 건설 때도 그렇고 그럼 많이 빠졌을 때 얼마나 더 빠질까 보고서 바텀 피싱 하려고? 그래서 노린다? 아니. 그런 다른 게 데로 아니고. 이런 냉기가 퍼져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롯데그룹이 혼자 아니고 여러 사람 다 영향을 미친다?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치, 전반적으로 그건 안 좋죠. 퍼져나가는.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힘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거 보지 말아요. 볼 거 많은데 볼 게 얼마 많은데 뭐 그런 그래요? 커버도 제대로 안 나고 뭐 롯데그룹 나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롯데케미칼이고 롯데치즈고. 맞아요. 근데 뭐 여기는 IR 이 갑자기 진짜 인색해. 유동규가 우리 말하기 조사하는데 그거 말든 물론 그런 회사가 근무하시는 분 계시고 주식 사신 분 계시니까 그런데 메인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 바닥을 찌라시가 거짓말이 아니지 공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사실 무근이야. 그래서 10% 오른들을 그러면 사시겠어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 올랐을 때 그것도 못 하시면서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안 생각하시면 이건 도발인데. 아니 어제 그저께 펀더멘털이 좋으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저 갔을 때 그냥 샀어야지. 아니 오늘 아침에 샀어야지. 뭐 오늘 아침에 샀으면 물렸겠지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할 주식도 많은데 뭐 그런 주식을 갖고 신경 쓰고 입 아프게 그러고 삽니까? 근데 보고 있진 않지만 채팅창이 급하게 올라가는 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루머가 사실 무근이면 너무 빠졌을 때는 접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 류에 들어가는 주식이 또 있죠. 자기가 아는 주식.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아냐 이것이. 알죠. 롯데마트 얼마나 롯데케미칼이 가져가는데. 얼마나 나빴는지 그 지금 중국이 안 되니까 롯데케미칼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새우버거 그러면 맛있고. 원래 하기 전에 새우버거. 이렇게 떠지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있을 때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주가가 빠질 때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을 미리 예측하거나 자기 레인지 정해놓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뜬금없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접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도둑놈식 보죠. 네. 그게 본인한테 올 것 같으세요 그런 기회가? 네. 특정한 시간에. 혼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케빈 킴님께서 롯데건설 부도나면 롯데타워 500에 30 입주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저것도 도둑놈 신보인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죠. 네, 500에 30 네. 고맙습니다. 야. 자, 하락 섹터까지 맞나요? 네. 네. 그러면은 특징주 한번 가보죠. 네, 특징주 첫 번째는 루닛입니다. 왜 없냐 이런 댓글이 많아서 제일 먼저 좀 읽어드리겠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1위 이제 타그리소 진단 시장 진출하는 부분에서 AI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오늘 뭐 단연 이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줬고요. 또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했는데 안 좋았죠. SKM, MOT 좀 더 급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비트나인 같이 뭐 피인수 소식이 있는 쪽은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항공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스페타시스예요. 이스페타시스 TP가 62,000원에서 무려 25,000원으로 최근에 좀 하향을 세게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와 이건 뭐 TP가 이렇게 하향을 좀 세게 했고요. 대신에 이제 삼양식품은 또 TP가 3만 원 좀 올라갔다라는 점, 농심은 오히려 좀 빠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옷이 비슷하다. 네. 오늘 저희요 파스텔 톤으로 맞췄습니다. 드레스 코드 맞춰. 질감이 그 텍스처가. 질감이? 예. 고맙습니다. 누이 네. 같은 저기 궁금한 거 남녀 물어봐요. 같아 남녀.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특징주로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화장품 쪽도 전반적으로 섹터 좋죠. 부진하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반반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올라간 쪽도 있었고요. 이거 막판에 올랐나요? 아모레퍼시픽 일단 기사는 신저가 경신이었습니다. 신저가 경신하고 다시 올랐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화장품도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크게 무너진 건 아닌데 계속 좋은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실적은 일부 반등을 했는데 이제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코사렉스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은 충분히 받고 있지만 그게 전체 매출로 보면은 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서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아모레는 조금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생활건강 대비해서 좋은 점은 어쨌든 LG 생거는 그게 없잖아요. 네. 이제 아모레처럼 뭔가 도망갈 수 있는 건덕지가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는 아모레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VT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오늘 빠진 건. 그거는 이제 뭐 수출입 데이터랑 이제 각각의 개별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이 수출입 데이터에서의 좀 일부 변동성, 왜냐면 이게 미국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의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뭔가 가이던스가 좀 더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품이 이런 로드샵에 조금 더 이제 뿌려진다거나 뭐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면은 약간은 좀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주지 않으면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나오면 사실 밑에서 주운 사람들은 막 얼마든지 던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좀 힘들지 아직도 작년 초부터 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도 진짜 많이 수익이 뭐 올랐죠. 엄청 네.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뉴스는 뭐 삼성전자 뉴스가 처음인데 뭐 이거는 이따가 김정일 본부장님이 네. 좀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해주실 요거 네, 10주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 금요일부터 지속된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너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희비 교차해서 이제 에너지 장관으로 화석연료 전도사를 딱 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셰일가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쪽 관련된 쪽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너지 장관이랑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건. 보건복지부 장관. 네. 네. 이 아저씨 줄 잘 섰네 결국. 그렇죠. 해리스 갔다가 네. 저기 갔다가 맞아요. 약간, 줄을 잘 타서 네 아마 성공했죠. 띠가 박쥐띠가 아닐까. 박쥐띠. 아, 우리나라 그런 정치 데도 있나요? 중에도 저런 분들 꽤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줄 잘 섰네. 맞아요. 어떨 땐 그래서 농민지 주에 섰다가 어떨 땐 딴 사람 옆에 줄 섰다가. 우리도 잘해야 돼. 이분은 줄을 잘 섰는데 이분이 들어서면서 바이오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백신 음모론자가 들어서면 바이오가 박살나는 그 로직은 뭐예요? 화이자, 뭐 저기 머크 나바리고 뭐 다 백신을 의무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 학생들. 두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미국 네, 백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인데 이제 이분이 백신을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관련된 쪽에는 전반적인 약에 대한 그런. 네. 백신 의무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중고등학생들. 그쵸. 백신 다 안 맞을 거고. 아니 그 의무화를 안 한다는 것은 옵션. It's up to you 한다는 거지. 저 친구 얘기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저기 살균 안 하는 저기 우유 있잖아, 우유. 살균 안 하는 로 밀크 그거 먹으면 탈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슨 생우유? 그다음에 살균 안 된 거. 그다음에 무슨 또 까먹었는데 무슨 그 저기 뭐지? 그 중금속 해독하는 무슨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걸 복용하면은 그러면 저기 자폐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추경호 아니에요? 이런 거를 FDA에서 그냥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고 있거든요.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통 이시 아니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지. 그렇구나. 이 사람 뭐야? 또 저거 뭐 인사 중에 그분도 있던데 이름이 털시 게버드? 어. 이름 여자? 좀 특이해서 내가 털시 게버드. 게바드.
털시 게바드 있어. 게바드? 게바드 있어. 있어. 개번호. 털씨 개버드가 있더라고. 그분도 있지. 이름이 그 특이해서. 팍스 그 아니야? 아 맞아요. 진행자. 팍스 진행자 출신이야. 아닌가? 우리 이름 가지고 근데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 아니니까. 특이하다는 거죠. 예. 털씨 개버드. 툴시 있죠. 게바드 이렇게 들어가. 없어요? 맞는데. 못 알아듣고 맞아. 잘못 친 있잖아. 거예요. 있어. 있어. 왜 없어? 털씨 개버드. 털시계 버드.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네. 전 놀린 적 없습니다. 네. 넘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수장들이 속속들이 임명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네. 지금은 보건복지부 플러스 에너지. 에너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뉴스? 네, 뭐 마지막은 HLB인데 HLB. 네, 요거는 이제 CMC 나중에 제조 설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가 핵심이다. 뭐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IV 간암 신약 FDA 임상 시험 현장 실사 통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전 저 임상의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네. 현장 실사 통과한다는 게 이전에 현장 실사에서 어떤 그런 페일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서 다시 한번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트레이트로 고한다 이 뜻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조 설비에 대한 부분만 통과가 되면은 이러면 거의 이제 9.9R은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꽤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전처럼 좀 이전에 승인이 된다라고 말했다가 하나가 또 어긋나가지고 완전 박살났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들을 좀씩 소거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시장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옆 동네 올라가는데 내 거는 또 떨어져서 또 슬픈 그런 시장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오른 종목이 뭐 600개, 하락 종목이 300개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 그래도 한숨 좀 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그 3전을 고민하다가 못 잡으신 분들은 오프닝 벨 때도 말씀드렸지만 3전이 없으면 삼진으로 만회하라. 삼진제약. 아침에도 미시던. 진짜. 네, 삼진제약. 예.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네. 광고에 미친놈이라고. 약 올리냐고. 근데 네. 그건 맞아 떨어지는데 삼진제야. 그럼요. 삼전이 맞아. 없으면 삼진으로. 그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뻥 대신 삼진. 칭찬해줘야지. 네. 왜? 자, 삼진제약. 삶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그래서 삼진제약이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삼진제약의 제품들. 이뮨 제품은 또 이뮨. 저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은 오케이. 방송 도중에 품절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다시 돌아와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청담 관절까지. 그래서 명절 특가만큼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패키지도 아주 신경을 써서 아주 이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3프로TV MD가 저기 또 직접 만나요. 오. 만나서 네. 싸게 안 주면 때려? 로비에 배 까고 들어 눕습니다. 줄 때까지.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가로 물량을 확보해서 저희가 싹 가져왔으니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71% 할인. 요거 할인할 때 팍팍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진 아웃이라고 계속 쓰시는 분 퇴장 나가니까 조심하세요. 강타 나갑니다. 광고에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고정 댓글 링크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링크 올려주셨고요. 고정 댓글 통해서 요 삼진제약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뭐 하고 있었지? 오늘 한마디. 이제 해야 됩니다. 보로님의 AI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오늘 화살 하나를 그렸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시작을 할 때는 효시를 날리잖아요. 네. 좀 시장이 어두웠기 때문에 밤 배경으로 했고요. 삼전의 이 축포가 좀 우리나라 지수의 반전의 스타트 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시로 오늘은 좀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게임이 요정가 궁수인데 제가 요즘 딱 이렇게 화살을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궁수. 네. 맥락이 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아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반전의 효시일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멋있네. 빨간색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고 해야지. 보통 전쟁 영화나 뭐 이런 뭐 게임이나 해보시면은 이렇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불화살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 매복한 거 공격하고 이제 막 돌격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저 하늘에 떠 있는 거는 대부분 금방 사라지던데. 신기루처럼. 그래서 계속 씁니다. 이제 원거리에서 이게 계속 또 저기 가을 정치를 못 느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성이 저 없네. 주말에도 산에 갔다 왔어요. 네. 낙엽 보고 울고 알록달록 사진 찍고. 진짜요? 잘했어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F예요. 얼굴이 좀 하얘진 것 같아. 그럼요. 산을 갔다 왔는데 하얘졌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말도 그럼요 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깨우쳐가 질문하면 안 끝나. 깨끗했다고. 아, 깨끗했다. 맑은 공기를 마셔서. 그 얘기를. 정화됐다고. 네, 정화됐다. 퓨어하게. 네. 아, 좋은 여성을 만났을 네. 수도 있고. 좋은 여성부터 왜 나옵니까? 이거 맞추가 질문하니까 계속 늘어지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강색 화살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의 한마디는요? 네,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오, 그림. 어, 와, 이게 뭐야, 태? 이게 여의도 공원 쪽 같은데 맞죠? 아닙니다. 강원도입니다, 강원. 강원도 같았어요. 강원도. 이거 저기 뭐 무슨 저작권 아니겠죠? 어디 블로그에서 없어요, 가져온 없어요. 건데. 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찍으신 게 아니라? 네,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네. 넘어갑시다. 누군지 모르니까랑 상관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올리기는 11월에 핀 장미라고 올렸는데 장미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장미인가? 장미가 여기 저 앞에 덩굴에 오케이, 있네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11월에 피는 장미. 우리가 지금 그런 느낌 같아. 네. 장미가 필요하잖아요. 겨울 들어가기 전에 장미꽃이 확 피듯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을이 새로운 스프링이 될 수도 있는 그쵸? 네. 장미꽃 같은 게 나타나면은 조금 더 길게 가야 되는데 왜냐면 좀 이따가 한 12월 중순 되면 동백꽃이 피거든. 동백꽃은 지잖아 장미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좀 흐느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긍정과 약간의 와치와 다 볼 수 있는 지금 11월 중순의 풍경입니다. Enjoy your 뭐랄까 autumn. 오텀. 인조이 오텀. 근데 그쵸? 지금 오늘 마이너스 2도 아니에요? 가을 하기엔 좀 많이 추워졌는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좋았지. 하루 아침에 또 오늘 그럼 지나간 거네요. 가을이. 이거 주말에 한 거지.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네요. 잘 버티는 동백꽃을 변해야 되는데 오. 장미가 동백꽃을 변할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인사이트는 조금 다릅니다. 끝. 알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온다라고 김장일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시 17분. 시간이 많이 없네요. 김정일 본부장님이 꼭 해주셔야 하는 아침에 못했던 인사이트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질문 있어요? 3전 결론만. 결론? 제가 요거 한 줄 요약해놨거든요. 요거 맞는지만 봐주세요. 아니 참고로 이거 한번 봐요. 그 누가 NH증권이 이렇게 조사했더라고. 과거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한 걸 쭉 정리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3개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올라간 게 많지. 뭐 내려간 것도 있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올라간 거 21%. 보통은 10몇 % 정도 올랐네요.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죠. 많이 다르죠. 하여튼 이런 거 정리해 두는 것도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어려운 걸 풀든지, 널티하고 귀찮은 일 해주는지. 그거 잘하는 게 애널리스트거든요. 둘 중 하나네요. 그럼. 어려운 걸 풀던지 귀찮은 일 그냥 잡일을 열심히 잘하든지. 네, 그렇지. 근데 하여튼 이런 거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궁금했는데 나도 궁금했어. 다 찾기 어렵잖아. 내가 기억나는 거 2014년만 기억하거든. 2014년 요거만 기억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요, 안 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5만 7천 원에서 엄청난 그 스트러글이 있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한 3, 4일 연속으로 들어와서 한 1,000만 주 이상 사면은 그러면 투자가 잡힐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요? 근데 다음 자리 이겁니다. 네, 이거 할게요. Where are we? 우리 어딨어? 어딨어요? Ask yourself before you make a decision. 낙관주의 흥분, 전율, 거기다가 황홀 때 내가 황홀하다 싶으면 이거 위험한 거야. 그러고 조금 떨어져. 그럼 내가 황홀했으니까 버텨봐야지. 불안해. 그러다가
더 떨어져.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시장이 날 속이고 있는 거야. 부정해. 가짜 하락. 두려워. 아 끝났다. 본전 거의 다 왔네. 우리는 약간 우울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기회를 지나 우울. 네. 우울. 잘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웨어아위. 그리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8월 23일, 9월 17일, 11월 17일. 오늘인가요? 아니 전껏 결론을 먼저 내주고 가셔야죠. 모르신대요. 다 늘어놓는데 왜 아무도 얘기 없잖아요. 주위에서 항복한 사람이 있으면 기회가 곧 옵니다. 아, 낙담한 사람이 아주 많으면 기회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저는 며칠까지는 항복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됐는데 딱 삼성전자가 그걸 해주는 바람에 이게 빨리 왔죠. 거봐, 지금 그러니까 안도 아니에요, 우울이야. 안도? 어? 본인은 지금 안도가 있잖아요. 저요? 안도가? 지금 저 황홀이에요. 나는 빨리 이게 반영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자기도 중요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렇죠? 나 혼자 황홀하면 뭐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어떤지를 느껴야 된다. 나 혼자 희망하면 뭐해? 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또 다르죠. 보노님은 어디 같으세요?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거는 한 공부를 하려고 모든 스타트가 8월 23일부터 시작한 걸로 저는 봐요. 8월 5일 날 빠진 거는 8월 5일 날 기억나세요? 8월 날 왕창 일본자 10몇 프로 빠지고 난리 났을 때 8월 5일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엄청난 그것 때문에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네. 그렇죠? 좀 지나서 8월 23일부터 빠진 거가 의미가 우리한테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23일부터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버티는데요. 그렇죠? 마이크론 주가만 혼자 빠졌어요. 그래서 레거시가 어쩌고저쩌고 삼성전자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첫 번째 스타트가 8월 23일부터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9월 17일은 9월 초에 모건이 막 떨구고 하는 게 9월 초반에 있고 9월 추석 직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바탕 맞은 게 9월 17일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있었어요? FOMC.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게 FOMC 금리 인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봅시다. 미 국채가 3.8이었는데 금리를 인하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올랐죠. 네. This is bad news. 이건 안 좋은 뉴스죠. 그래서 우리가 국채 수익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국채 수익률이 뭐 4% 정도로 다시 내려간다면 지금 그 주가가 빠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의 이슈인데 이것이 안정화되겠죠. 그 다음에 환율도 이때는 1330 정도였는데 이게 1340까지 갔다가 1400 갔다가 1390 얼마 되고 있죠. 예. 이것도 아직 해소는 안 됐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대기랑 봤기 때문에 이게 뭐 1450, 60 안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국채하고 봤을 때 아직은 더 와치해야 되고 요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상간에 코스피를 보고 있는 EPS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8월 23일까지 8월 중반까지는 EPS가 12개월 포캐스트가 낮아지고 있지 않았어요. 올라갔는데 딱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9월 17일 대비했을 때 6% 빠진 상태고요. 그때보다는 한 7% 빠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2,700에서 2575, 245 얼마 이렇게 끝난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같이 볼게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무려 65조였습니다. 지금 48조, 42조로 내려갔어요. 됐죠? 주가도 77,000, 64,000, 56,000 어떻게 되냐 몰라서 56,500원. 하이닉스는 34조 9천, 34조 8천, 37조. 하이닉스는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네. 그렇네요. 주가도 18만 5천 원, 16만 2천 원 내려가다가 물론 20만 원까지 갔지만은 반도체들은 27만 원 내려갔죠. 외국인 지분은 여기는 많이 빠졌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빠졌어요. 이 현상, where are we?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어떤 메이저 매크로가 변수가 이게 좋아질지 아마 잘 안 좋아지면은 이게 EPS가 올라가야 되겠네. EPS 메이저 되는 게 어디에 버틸지 이걸 같이 생각하셔야지 전망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김장일 본부장님의 생각은? 저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중단기 코스피 전망을 상단을 낮춥니다. 더 낮춰요? 예, 2350, 2620. 속마음은 2590 정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투세 폐지 확정은 긍정적인데 변수가 네. 있습니다. 상법 개정인데 내가 왜 개정을 했을까요? 개전. 의미가 있죠. 개전. 개전. 전쟁이 시작된다? 아이,
개판 5분 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아, 뭐라고? 개전은 것은 잘못한 과를 짚고서 새롭게 변하는 걸 개전이라고 그러죠. 네. 하여튼 상법도 잘못한 거를 바꿔서 노이즈가 아니고 기대를 부상하면 요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150포인트 올라가니까 2010 후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 될 것 같지 않냐?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 할 때 어디였지? 장미? 요거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여야의 빅딜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안 나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회사를 분할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팔로스는 개판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개판인지 아닌지는 2개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나쁘게 작용을 안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게 차이 났는데 이것도 가능성은 높진 않죠. 어쨌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이제 이게 12월 초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언제? 조직 변동할 때. 저는 이건 된다고 봤는데 조직 변동 한다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건 소멸됐고요. 소멸된 게 아니고 반환됐고요. 다른 거 전체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레드 웨이브 이 효과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고요. 바이오 화장품 2차 전지는 트레이딩이고요. 전력 하이닉스 방산 조선인데 하이닉스는 이게 제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엔비디아 보고 나서. 근데 16만 원 가면 이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싼 게 어딨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조선은 아직은 어텐션인데 자동차가 오는 시츄에이션이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우리 내연기가 그거는 지속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공산에 있다. 근데 그래봤자 중단기 벌었을 때는 코스피가 이익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한 8월 언제지? 8월 언제야? 네. 8월 13일 요거 9월 중본 요 중간은 2,620 정도잖아요. 네. 요거 정도 가는 것이 아마 저는 베스트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2,600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는 네. 현금을 더 늘립니다. 줄이십니다. 현금 오케이. 늘립니다. 현금 늘리고 미국 미국을- 줄이고 인도 한국 그대로고. 이걸 왜 줄이냐면은 네네. 미국도 목에 찼죠. 네. 고투 주식은 갑니다. 고투 주식만 가고 고투 주식만 나머지는 갑니다. 목에 찼다. 그거 5개 오케이, 정도만 가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그 팔란타, 그대로입니다. 테슬라 나머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얼음 다 드셨어요? 네, 그럼요. 네. 목이 아파가지고. 네. 네. 그리고 트럼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트럼프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기사 하나 봐주세요. 네. 네. 보셨죠? 트럼프 없는 곳으로 도피해라. 4억이면 4년 동안 크루즈 여행. 뉴스 나오더라고. 미국에서 트럼프 없는 곳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4억 쓰고 그냥 4년 동안 크루즈나 타다 와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하.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아이디어 좋죠?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몇 분이에요, 지금? 27분이네요. 27분? 네. 원래 이제 박하윤의 바카스 코너인데 요거를 박가영의 요것 좀 박가영 해서 이슈를 좀 이렇게 주식을 그런 거 어때요? 괜찮죠? 알겠습니다. 박가영의 박가영. 타이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채팅창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 계좌 박가영 뭐 이렇게 좋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네. 박가영의 내 계좌를 계좌 바꿔요. 플러스로 박가영. 네. 하든지. 좋네요. 좋네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좋다. 그런 거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부터 갑자기? 아니요, 코너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도 지금 알았어. 떠올라서. 저희 즉석으로 하는 거. 금요일부터. 오늘은 없으니까 제가 요거 상법 개정 아침에 하던 거 그거. 마무리가 제가 안 돼요. 시간 맞아. 마무리 안 네. 돼서 네. 요것만 진짜 1분. 네. 1분 하고 또 넘어갈 텐데 1분만. 그러니까 제가 뭐가 열받냐면 열받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1분 뒤에 갑니다. 네.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기사를 써. 그렇지. 그리고 국회의원도 정치권도 거짓말로 밀어붙여. 그게 너무 열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잘했어.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상법 개정 채택하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도 미적지근하고 이복현만 지금 좀 푸시를 잘 하고 있어요. 이복현도 요즘 좀 조용하긴 한데 어쨌든 여당의 입장으로는 이거 이사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못한다. 확대되면은 소송 남발되고 경영권 공격돼서 우리나라 자본 다 뺏기고 투자 감소돼가지고 기업들이 성장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주주로 확대하는 거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고 오는 게 이거예요. 미국의 모범회사법 그리고 일본의 회사법 여기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도 이사의 책무는 회사로만 한정되어 있지 주주는 아무데도 안 들어가 있다. 미국이랑 일본도 못하는 거를 왜 우리나라가 주주라는 거를 넣어야 되냐. 우리만 한다.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반기업적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라카이에서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써.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멈춘다는 식으로 위기조장 기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 미국은 일본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금 얘기하는 게 8.30조 8.30조인데 8조 30조 어쨌든 요건데 뒤에 보면 8.31조에 추가 조항이 붙어 있어요. 여기 뭐냐? 이사의 행동이 회사 및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가능하고 회사랑 주주한테 손배까지 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건 쏙 빼고 앞에 것만 갖다가 급진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우리는 일본 것 상법 따라가니까 일본은 뭐 안 그렇겠지 하는데 일본도 회사법에 대한 해석론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동일하다. 이사의 의무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로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산업성에서 발표한 M&A 지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반 주주의 이익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둔다고 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안 그러네, 우리나라가 무슨 너무 급진적이네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냥 멍멍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좌관에 갖다 줬어? 어떻게 찾았어? 제가 다 찾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열받는 거야. 내가 개인 투자자인데 내가 얼마나 이 국장을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이것까지 찾아봐야 돼? 그렇잖아. 네. 내가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서 주식해야 됩니까? 그런 게 열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기업들 다 아실 거예요. LG엔솔, 카카오, 두산, 삼성물산 M&A, 이수페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어이없이 나오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런 짓 못해요. LG엔솔 물적 분할, 카카오, 뭐 문어발, 두산 뭐 합병 비율 이상하게 이거 합니까? 외국에서? 못해요. 왜냐? 소송 당하니까. 당연히 못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례적이라도 상법 개정을 해서 들이밀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상법 개정한다 그래서 무슨 급진적이고 유례가 없네 이런 얘기 하면은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끝. 잘했어. 속 시원하게. 기사보다 열받아가지고 마침 또 안 계시고 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굿자.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기 댓글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 써주시면 저희가 커피 아까 몇 분이었죠? 5분? 10분. 네, 10분이었어요. 5명 하자고 하니까 본인이 등업시켰어요. 네. 안 속네. 10분. 10분 제가 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박가영 아나운서 오늘 또 처음 합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노빠꾸 탁재원 가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